자, 얘들아, 선생님이랑 이제 글의 순서 문제부터 들어가 보자.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글의 순서랑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에 대해서 할 거야. 오케이? 먼저 우리 글의 순서 문제 가보자. 자, 글의 순서야. 36번, 37번이었지? 얘는 연계 문제였고 37번은 비연계 문제였어. 마찬가지로 얘들아, 내용을 기억을 하고 주제를 알고 있으면 조금은 더 편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이거 5월달 해설 강의 블라썸헤드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말했지만 순서 문제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어차피 소재만 딱 잡으면 된다. 소재. 그래서 같은 소재는 붙는다만 기억을 하면 풀 수 있었던 거였어. 됐지 얘들아? 플러스로 뭐였지? 지시사였어. 알겠지 얘들아? 요것만 기억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내용을 기억해가지고 어설프게 풀려고 하면 오히려 독이었을 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한번 글의 순서 문제도 갈 건데 봐봐. 36번, 37번이었는데 얘가 좀 더 어려웠어. 37번은 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렵게 내려고 연결관계를 좀 안 보이게 낸 문제고 36번은 사실은 이 포인트만 잡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오케이? 자, 봐봐. 다시 들어간다. 같은 소재끼리만 묶어줬어도 정말 풀이가 가능했던 문제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시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두 문제에서 보여줄게. 오케이? 너희들은 6월달 평가원 이후로 요 연습만 하면은 다시 말하지만 빈칸이나 어휘 문제는 좀 더 틀릴 수 있어. 내용적으로 디테일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것 때문에 정답은 이거밖에 안 된다를 보면 되기 때문에 첫 문제를 줘도 다 맞을 수 있어. 요것만 자리 잡으면. 먼저 우리 글의 순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우선 36번이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글의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중요한 거는 보기를 정확히 읽자 그랬지.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이 뭐가 나오면 좋은지를 추론해 본 다음에 각 지문의 첫 문장으로 가서 보기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은지를 보자 그랬지.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기의 소재가 무엇이냐 그리고 같은 소재는 무엇이냐를 보는 거라고 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인을 지시사로 하는 거라고 했지. 요대로 한번 해본다. 자, 보기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 It takes time to develop and launch product. 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야. 요거 할 건데 파트 2에 나오는 거거든. 가주어. 진주어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 어떤 제품들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many companies, 많은 회사들은 안다라는 거야. 뭘 아냐면 부사 6달에서 12달 정도 ahead of time, 미리. ahead of time, 미리. 자, 6달에서 12달 정도 미리 압니다. 뭘 아냐면 목적어를 안다라는 거지. 그들이 will be launching, 자, 출시하게 될 거라는 걸,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될 거라는 걸 많은 회사들은 언제 안다? 반년에서 1년 정도 미리 알게 된다라는 거지. 됐니 얘들아?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야? 회사가 새 제품을 출시하는 거에 대한 얘기지. 몇 달 정도 미리 안다? 6달에서 12달 정도 미리 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ABC에서 뭘 찾으면 돼?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거와 관련된 소재를 찾으면 되는 거지. 됐니 얘들아? 그 얘기가 이어질 거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ABC의 첫 문장을 보는 거야. 그리고 A로 가보자. 자, A로 가니까 이런 게 나와. This marketing technique이라고 돼 있어. 이러한 마케팅 기술이래. 얘들아, 이거를 본 순간 얘는 끝났어. 그러면 얘가 보기 다음에 오려면 보기가 뭐에 대한 얘기하냐면 마케팅 테크닉에 대한 얘기였어야 돼. 마케팅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왜? 그러니까 this marketing technique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보기에는 어떠한 얘기에도 마케팅 기술 얘기가 없어. 다시 A번에는 this marketing technique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에는 어떠한 문장에도 마케팅 기술 얘기가 없다. 그냥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그거를 미리 알게 된다는 얘기밖에 없지. 마케팅 기술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A번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지우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이거라고. 자, 그 다음에 A번은 안 된다라고 봤으니까 B번이라고 가보자. B번. Over a series of issues. 자, 어떤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서 당신은 시작합니다. 뭐 하는 것을? 오케이. 보는 걸 시작한대. 더 많은 기사들을
얘기하는 뭐에 대해서 이러한 새로운 영양소와 잠재력에 대해서 이러한 새로운 영양소 마찬가지로 이러한 새로운 영양소라면 얘들아 보기에 뭐가 있어야 돼? 영양소 얘기가 있어야 돼. 근데 보기에는 새 제품을 출시한다고 나와 있지 영양소 얘기 있어 없어? 영양소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B도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글의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상 이게 있으려면 앞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것만 찾으면 글의 순서 문제는 끝이야. 그럼 볼 것도 없이 보기 다음에는 일단 C가 된다고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해. 이런 판단하는 능력. 정말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지고 왠지 이것도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되는 것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저게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글의 순서랑 문장 삽입은. 그러면 C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in order to create interest. 자,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흥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제품에 대한 흥미를. 얘는 나올 수 있지. 왜? 새 제품을 출시하는데 걸린다고 했으니까. new product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the product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됐지 얘들아? 그러면은 이렇게 흥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사들은 종종 출시합니다. 어떤 미리 시장을 광고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라는 거지. 미리 시장을 형성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대. 얘는 될 수 있는 거지. 왜? 제품을 흥미를 끌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어내는 캠페인 같은 걸 만든다는 얘기잖아. In the nutrition industry. 자, 영양소에 대한 산업에서 기사들은 종종 쓰여집니다. 어떤 기사들이 쓰여지는 거냐면 요렇게 얘를 꾸며주는 거지. 얘기하는 뭐에 대해서 new nutrient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와야만 여기 B에 나와 있는 this new nutrient가 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새로운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조사하에 새로운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쓰여진다라는 거야. 종종. 영양소에 대한 사업에서 새로운 영양소에 대한 얘기가 쓰여진다라는 거지. 보기 다음엔 일단 C가 온다고 봤어. 얘들아, 그러면은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영양소 얘기가 나와야겠지. 됐니 얘들아? 선생님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소재를 묶는다라 그랬지. 그럼 지금 보기에는 뭐가 나왔어? 제품 출시가 나와 있지. 근데 A번에는 갑자기 마케팅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였고 B에는 뭐가 나와? 그렇지, 갑자기 영양소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였는데 C에는 제품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영양소 얘기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영양소 얘기가 시작이 됐지. 그럼 뭐 한다? 같은 소재는 묶는다. 그러면 이렇게 묶이는 거겠지. 많은 친구들이 뭘로 갔냐면 C, A, B로 갔어. 얘들아, 많은 친구들이 C, A, B를 썼더라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여기서 분명히 영양소 얘기를 했잖아. 그럼 뒤에는 영양소 얘기가 더 나오겠지. 그리고 B로 가니까 기사 얘기가 쭉 나오잖아. B 한 번 더 읽어보자. 봐봐. 그래서 강화하기 위해서 그 훈련과 그 다음에 어떤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4달에서 6달 후에 새로운 제품이 우연하게 출시가 되는 거야. 어떤 제품이냐면 마찬가지로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요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어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절이 꾸며주고 그 뒤에 이렇게 BPP의 구조가 나와 있는 수동태일 때 이 주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뒤로 빼주는 경우도 있어. 이거를 수식어고 분리라 그래.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지. 자, 포함하는 새로운 제품이야. 뭐를? 그 원료를 that has been 토론되어진 그 이전의 이슈들에서 얘기되어진 그러한 영양소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새 제품이 갑자기 우연하게 출시가 되는 거야. 4달에서 6달 후에 먼저 깔아두고. 됐지 얘들아? 자, 그럼 여기는 영양소 사업에서 새로운 영양소에 대한 얘기지. Books and supplement reviews. 책들과 보충해주는 리뷰들이 have also been 사용되어집니다.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Vehicles, 차량도 있지만 수단. as vehicle, 수단으로서. 뭐 하는 수단? 오케이. 홍보하는, 뭐를? 판매를. 그러한 건강과 그러한 영양소 제품들을 사는 것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된 거지. 어떤 리뷰 같은 것들이. 됐지 얘들아? 그럼 얘는 영양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A로 가보니까 이러한 마케팅 기술을 바로 뭐라고 말한다? Demand Creation이라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얘가 얘를 정리해주는 일반화시키는 진술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보기에서는 새 제품 얘기가 나와. 그 예시를 들어가지고 영양소 얘기가 시작이 됐어. 그 영양소 얘기를 뒷받침하는 게 B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같은 소재는 무조건 붙인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 선생님이. 해설 강의 말할 때. 같은 소재는 무조건 붙인다. 그래서 붙여지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은 포함한다라는 거지. 뭐를 만들어내는 거를, 어떠한 잡음을, 어떠한 얘기를, 뭐에 대해서 새로운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영양소나 아니면 훈련하는 기술에 대해서, 오케이. 뭘 통해? 출판하는 것을 통해 기사들과 혹은 책들을 자극하는, 그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책들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통해 이것들이 되어지면, 일단 이것들이 되어지면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어진다라는 거지. 됐니 얘들아?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해. 선생님, 왜 여기도요, 보시면 영양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 영양소 얘기가 나왔으면은 바로 그 영양소에 대한 부연 설명은 B인 거잖아. 그리고 CAB라고 말하면 봐봐, A 다음에 B가 나올 여지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제품의 출시 단계를 말하는 거지. 이러다가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A는 이미 출시가 되었다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영양소 얘기가 나올 수 있니? 어차피 A, B가 연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정답은 C 그리고 B 그리고 A가 되는 거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기에서는 제품 얘기, 그 다음에 C에서는 제품 얘기로 끝낸 다음에 영양소 사업이 시작이 됐어. B에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새 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것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얘를 디맨드 크리에이션이라고 한다라는 요 두 개를 일반화시키는 지문이 A가 되는 거지. 정답은 C, B, A. 몇 번? 오케이, 5번 되는 거지. 됐니 얘들아? 이게 글의 순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다. 선생님이 정말 내용적으로 꼼꼼하게 봤니? 빈칸은 선생님이 풀 때 내용적으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다 말만 했잖아. 지금은 뭐밖에 말 안 했어. A번을 보면서는 야, 이거 나올 수 있니 얘들아?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영양소 얘기 보기에 없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일단 보기 다음에는 C가 나와야 돼. 근데 C에서는 영양소 얘기가 시작이 됐지. 그럼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B가 나오겠지. 왜? 같은 소재니까.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A가 그 다음이겠지. 요 얘기밖에 안 했어. 글의 구조 문제라는 건 이런 거야. 구조상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근거를 자꾸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 정답은 뭐라고? C, B, A. 왜 C, A, B는 안 된다고? C 다음에 A가 나오는 거는 이미 일반화시키는 진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거고, A 다음에는 B가 나올 여지가 없어. A에서 영양소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잖아. 여기 또 영양소 얘기가 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여지가 없다고. 정답은 C, B, A가 되는 거지.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5번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36번이었어. 됐지 얘들아? 자, 이렇게 정리를 끝내면 된다. 이거를 주제만 안다고 해서 이렇게 풀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중요한 거야. 보기를 보면서 이 보기의 소재가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 보기와 같은 소재는 ABC 중에 무엇일까? 오케이. 그러니까 보기 다음에는 이게 나오겠네. 근데 그 지문의 마지막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럼 나머지 두 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라는 거를 배열할 수 없으면 어차피 순서별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알겠지 얘들아? 정답은 5번 된다라는 것만 정리해 둡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끝내고 선생님이랑은 37번으로 가보자. 얘는 좀 더 어려웠어. 인정. 얘는 진짜 좀 어려웠어 얘들아. 얘는 그 연결되는 여지를 굉장히 안 보이게 출제해서 헷갈렸을 거야 많이.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자. There is a direct counterpart. 자, 어떤 직접적인 대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응하는 상대물들이 있대. 뭐에 대해서? 팝 뮤직에 대해서. 클래시컬 송에는 팝 뮤직에 대해서 대응되는 부분이 있대. 바로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 아트송이라고 불리는 거래. 그러면 여기서 이 글의 지문은 뭔지 모르겠지만 팝 뮤직과 아트 뮤직에 대한 얘기겠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does not focus on, 집중을 하지 않는데 어디에? 어떤 development, 전개라는 뜻도 있어. 전개. 뭐의 전개? 멜로디의 어떠한 전개에 집중하진 않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트송이라는 것들은 멜로디의 전개에 집중하는 건 아니래. 팝 뮤직의 상대가 되는. 그럼 이 글은 뭔지 모르겠지만 팝 뮤직과 아트 뮤직에 대한 얘기겠지. 근데 지금 여기는 아트 뮤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글이 구성이 된다면 그 뒤에는 아트 뮤직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팝 뮤직은 이렇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A로 갔더니 but the pop song이라고 나와 있어. 이제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보기 다음에 A인가? 다행히 근데 보기 다음에 A로는 안 갈 수 있어. 왠 줄 아니? 우리가 보통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A, C, B가 답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 거의. 근데 얘들아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돼.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면 지금은 잘했지만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한번 진짜 이거를 답으로 낸 적도 있어. 마치 이번에 29번 어휘에서 3, 4번을 틀린 걸 내놓고 5번은 하나만 남겨놓고 그걸 헷갈리게 만든 것처럼 얘도 이걸 답으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항상 해야 돼. 여지는 남겨둬야 된다. 어느 정도는. 대부분은 안 되겠지만. 오케이? 자, 그럼 A번 먼저 보자. But the pop song will rarely be sung and played. 그런데 팝송은 거의 불려지지 않고 연주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as written, 쓰여진 대로는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 여기는 아트송에 대한 얘기고 but 그러나 팝송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될 만해 보여. 좀 더 가보자. The singer is apt to. 자, 그 노래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꾸미는 경향이 있어. 그 보컬 라인을, 그 목소리, 노래 구성을, 보컬 구성을 to give it a styling. 이것에게 뭘 주기 위해서?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어떤 좀 꾸미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마치 뭐처럼? 마치 accompany, 반주자들이 will fill out, 채우는 것처럼 뭐를? 피아노 파트를 뭐 하기 위해서?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개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반주자들이 피아노 파트를 꾸미는 것처럼 보컬리스트들도 그 보컬 라인, 멜로디를 꾸미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팝송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여기랑 비교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일단 세모. 이게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B를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오케이, both the pop song and the art song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얘는 뭐야? 팝송과 아트송 둘 다 자,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 Tried and true structure patterns.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시도해가지고 사실로 검증된이란 뜻이야. 이걸 몰라도 어떤 구조적인 패턴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대. 팝송과 아트송 둘 다 따라가는 경향이 있대. 구조적인 패턴을. 여기는 공통점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팝송에 대응되는 아트송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아트송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B번은 공통점이 있대. 이렇게. 이런 걸 따라가는 공통점이 있대. 마찬가지로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안 될 이유는 없어. 그 다음에 근데 이것들이 다르다라고 나올 수 있잖아. 공통점은 이런데 차이점은 이거다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여지를 열어두는 거야. 그리고 C로 갔어. 자, 봐봐. C를 한번 읽어보자. C는 안 돼. 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중요해. 왜 그럴까? You won't find. 당신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such라는 게 무슨 뜻? 그러한 극단적인 접근법들을 발견하지 못할 거래. 오케이. 그 노래의 연주자들에 의해서. 오케이. 누구에 의한? 이러한 사람들이나 리차드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들의 노래에서는 그러한 극단적인 접근법들을 찾을 수가 없을 거래. 얘들아, 보기 다음에 C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 왜일까? 얘 때문에. such extremes of approach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접근법이래. 여기 보기에 어떤 극단적인 접근법이 있니? 극단적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지. 극단적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지, 얘들아. 근데 C에는 그러한 극단적인 접근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지. 끝났어. 여기서 끝난 거야. 일단 C는 안 돼. 그러면은 보기 다음에는 A나 B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일단 4, 5번은 찢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어려웠어, 이 문제가. 그럼 일단 A번 조금 더 마지막 읽어보자. 자, A번으로 가서 자, A번 뒤에 읽어볼게. 이 두 개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읽어보고 판단해야지. 들어간다. 그 연주자들은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 오리지널 템포와 분위기들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 연주자들이 완전히 그 템포 박자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은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그러한 극단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는 거겠지. 됐니, 얘들아? 그러면은 A 다음에는 C가 나올 수 있는 거겠지라는 건 정리가 됐어. 왜? 극단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니까. 그게 바로 완전히 바꿔주는 거니까. B도 뒤에 한번 읽어보자. 자, B도 and 그리고 그 둘 다는 will be published. 자, 출판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출판되지, 만들어질 거래.
with a vocal line. 자, 노래를 부르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피아노 파트가 있대. 오케이. 그 아래에 깔리는 피아노 파트가 있는 거지. 아트송이든 팝송이든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컬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깔리는 기본적인 피아노 파트가 있대. 끝. 아, 그러면 얘는 두 개의 공통점을 말하는구나. 그러면은 팝송과 아트송의 공통점이 뭐야? 둘 다 보컬 라인이 있고 베이직 피아노 파트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가 시작이 됐어? 아, 팝송이든 아트송이든 보컬 라인이 있는 거고 베이직 피아노 파트가 있는 거구나. 근데 보기에는 뭐가 없어? 보컬 라인과 그 다음에 피아노 파트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 거기서 말해주잖아. 둘 다 이런 라인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that vocal line 같은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어디 있는 거야? 바로 B에 있는 거지. 다시 간다. 보기에서는 아트송 얘기가 나온 게 맞아. 근데 A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팝송 얘기가 나와. 근데 팝송은 완전히 막 바꿀 수도 있대. 노래하는 사람이나 피아노 하는 사람들이. 근데 B번에는 공통점이 나와. 근데 그 공통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두 노래의 구성이야. 그 노래의 구성이 어때? 보컬 라인이 있고 피아노 파트라는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시작이 돼. 자, 팝송과 아트송에는 노래하는 파트가 있고 피아노 파트가 있다는 얘기가 시작되는 게 어디야? B가 되는 거라고. 다시 팝송이나 아트송에는 보컬 라인과 피아노 파트가 있다는 얘기가 시작되는 게 B이기 때문에 A, C는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보기에는 이 노래에는 피아노 파트와 보컬 파트가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 여기서 나온 거잖아.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한 거잖아. 둘 다 이런 파트가 있다. 근데 팝송은 이렇고 그 다음에 C. 오케이. 그런데 아트송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아트송이라고 넣어두진 않았어. 그냥 요렇게 이걸 가지고 연결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어려우라고. 근데 얘들아, 이런 걸 본 순간 오케이, 얘는 뭐에 대한 얘기다? 아트송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면은 보기는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아트송은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B에서 뭐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두 개의 공통점인데 바로 뭐가 있다? 보컬 파트와 피아노 파트가 있다. 근데 팝송에는 보컬과 피아노를 마음대로 바꾸기도 한다. 근데 아트송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얘는 팝송에 대한 얘기고 아트송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지. 공통점을 말하고 두 개의 차이점을 말하는 글인 거지. 정답은 B, A, C. 몇 번? 그렇지. 2번으로 가는 거야. 됐니 얘들아? 자, 그리고 요렇게까지 못 봤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답이 뭐로 갔어야 돼? 그렇지. A, C, B로 갈 수 있었어야 돼. 일단 A 다음에 C가 나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세 개가 다 주어지잖아. 얘들아, 봐봐. A 다음에 C가 나와야 된다. 왜? 여기서 완전히 바꾼다는 걸 보고 아, 그게 극단적인 접근법이구나 정도만 딱 봤어도 그러면 A 다음에 C가 나오는 것만 봐도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럼 ACB인지 BAC 정도만 일단 갔어야 돼. 오케이? 그 포인트가 뭐였어? A 다음에 C가 나오겠구나. 왜? A의 이 내용을 받아주는 게 바로 C에 나와 있는 극단적인 접근법이구나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됐니 얘들아? 요게 포인트였어. 그리고 아, B에서 이 노래들에는 보컬 라인이 있고 피아노 파트가 있구나 라는 거를 시작하는 데가 B인 거고. 그래서 B, A, C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보여도 C 다음에 B가 되는 걸 볼 여지가 없어. C 뒤에 읽어볼까? C 뒤에 한번 읽어보자. This,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악보대로 노트가 연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파트와 보컬 파트 모두가 정말 고통스럽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작곡가들에 의해서 귀로 정말 그 각각의 것들이 서로 관련 지을 수 있게 아주 고통스럽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아트송에서는 이렇게 막 보컬이 자기 맘대로 막 각색하지 않고 피아노도 자기를 막 뽐내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 작곡가가 쓰는데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팝송은 막 여기 이렇게 저렇게 막 서로가 바꾸기도 해. 노래 부르는 사람과 연주하는 사람이. 근데 아트송은 그러지 않아. 그리고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이런 파트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 C 다음에 B가 나올 여지가 전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 A, C가 되는 거였어. 됐지 얘들아? 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이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무조건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이걸 보고 A랑 C랑 A 다음에 C가 나오는 걸 본 다음에 B가 여기 나오는 걸까 여기 나오는 걸까 보는 건데 파트 얘기가 여기서 시작되니까 그렇지. B가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으면 정답은 B 2번밖에 안 되는 거다. 됐지 얘들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순서별 문제도 쉽게 끝낼 수 있는 그러한 파트였어. 다시 말하자면 얘들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가 어디서 시작이 되고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이고 이 지문의 소재는 무엇이고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개를 붙여야 되는 거고 이런 글의 구조적인 부분들 이러한 지시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만 짚어낼 수 있으면 순서별이랑 문장 삽입은 안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요 포인트만 정확히 짚고 너희들도 앞으로는 글의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자, 보기가 이런 소재네. 근데 A는 이런 소재네. 근데 이런 지시사가 있네. 근데 보기엔 그게 없으니까 A는 안 되겠네. B에는 이런 지시사가 있는데 보기에 있으니까 나올 수 있겠네. 오케이. 보기 다음 B가 되겠네. 그럼 B랑 같은 얘기하는 게 C네. 그럼 B, C, A가 되겠네. 라는 이런 연습을 계속해야만 그게 체화가 되는 거다. 너희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 수가 없어. 이거를 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계속 연습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B, A, C 2번 된다라는 거. 정리해둡시다. 알겠지 얘들아? 자, 이렇게 끝내면 되고 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이번에는 문장 삽입으로 가보자. 문장 삽입은 38, 39번 마찬가지로 38번은 연계 문제 39번은 비연계 문제였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를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선생님이 5월달 블라스메드 모의고사 해설강에서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냐면 문장 삽입에서의 보기는 무조건 뭐라 그랬냐면 시작점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얘기를 기준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 기억나니 얘들아? 요게 포인트였어. 여기서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 것만 보면 돼. 그러면 두 문제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였어. 특히나 만약에 EBS 연계를 영도까지 다 들은 친구들이면 선생님이 요 38번 문제를 내 지문 설명할 때 되게 자세히 설명하거든. 그럼 더 쉽게 풀 수 있었고. 어쨌든 얘들아, 시작점과 지시사에 집중하면 정말 정답은 추론할 수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풀어주는 방식대로 앞으로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고민하면 되는 거다. 보기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다. 흐름이 바뀌든 새로운 소재가 나오든 보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만 마음속에 새겨두면 돼.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평가원을 끝나고 가져갈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연습해서 9월 달에 맞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6월 달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38번 문제로 가보자. 전부 다 비연계의 것을 푸는 이유가 뭐냐면 연계를 아는 걸 푸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얘들아? 보기 문장 정확히 읽어보자. 과연 보기가 어떤 내용이고 새로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지를 봅시다. 오케이. 이것에 대한 순수 효과는 net effect. 이것에 대한 net을 몰라도 이것에 대한 효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어입니다. 그러면은 앞에는 뭔가 이것이 있어야겠지. 이것에 대한 효과는 바로 뭐냐면 비록 고객들이 이득을 볼지라도 자, 고객들은 이득이 될지라도 은행들은 손해를 본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뒤에 얘기는 뭐가 나오는 거야? 고객한테는 이득이 되는데 은행한테는 손해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지. 에지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런데 total number of customers. 자, 전체 고객들의 숫자는 같은 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오케이? 봐봐. 비용은 늘어나는데 고객이 똑같으면 손실이 나는 거지. 비용이 늘어나면 수익도 늘어나야 되는데 고객 수가 안 늘어나니까 손실이 나는 거잖아. 비용이 늘어나는데 고객이 똑같으니까 손실이 나는 거다. 그래서 고객들은 이득을 보는데 은행들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 얘기가 뒤에서 시작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얘기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서 1번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다. 이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부터 들어가 보자. In mature market. 자, in mature market. 자, 성숙한 시장에서 획기적인 발견이야. That lead to. 자, 어떤 성숙한 시장에서는 lead to. 야기시키는 뭐를? 주요한 변화를 야기시키는 경쟁적인 자리에서 주요한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획기적인 발견. 그 다음에 시장의 성장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획기적인 발견은 드물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시장이 성장하고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자리를 경쟁력이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발견 자체가 성숙한 시장에는 없다라는 거지. 얘들아, 성숙한 시장에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 뒤에 내용만 보자. 이것 때문에 경쟁은 된다라는 거야. 제로섬 게임이 된대. 이 제로섬 게임에서 한 조직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뭐를 희생해서? 다른 조직들을 희생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 얘들아,
지금 요 얘기가 뭐 은행이 손해본다는 얘기니? 은행이 손해본다는 얘기 자체가 아니지. 그냥 이러한 거기서 하나는 이득을 보지만 하나는 뭔가 희생을 한다는 얘기지. 아예 은행 얘기 자체가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야. 소재가 맞지도 않아. 여기서는 지금 고객은 이득을 보지만 은행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지? 안 되기 때문에 1번은 아예 은행 얘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2번 뒤에도 한번 보자. 그러나 어떤 장소에서 where이 부사절 뭐뭐 하는 장소에서 어떤 장소냐면 degree of competition 경쟁의 정도가 정말 강력한 정말 특히 강력한 제로섬 게임 아니지 여기까지지 경쟁의 정도가 특히 강력한 장소에서는 제로섬 게임은 정말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뭐가?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래.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제로섬 게임이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된대. in that 주어 동사. 자,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in the market 그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다는 점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에 직면한다는 점에 있어서 오케이 제로섬 게임이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될 수가 있대.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도 은행 얘기가 전혀 안 나왔지. 지금 여기도 은행 얘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것들도. 1, 2번은 아예 그냥 지우고 시작하는 거지. 3번 뒤로 가니까 이것에 대한 예시로서 라고 나와있지. 오케이. 이것에 대한 예시로서 한 어떠한 메이저 하이 스트리트 뱅크 한 길거리 주요한 그러한 은행이 영국에 있는 은행이 노력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경쟁적인 어떠한 이점을 오케이 모함으로써 열무로써 토요일 아침에 열무로써 경쟁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해보자. 그럴 때 이것은 많은 고객들을 유혹한대. 어떤 고객들이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뭐를 전통적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는 방식이 굉장히 투비 제한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고객들을 유도한다는 거지. 여러 은행들이 있어. 그 중에 한 은행만 갑자기 토요일 날 문을 열어. 그러면은 좋아하겠지. 토요일 날도 영업을 하는 은행이면 고객들이 몰린다라는 거지. 얘들아 여기서 은행 얘기가 시작이 되지. 그럼 여기까지는 아직은 은행 얘기가 안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3번도 안 되겠지. 두 번째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봐봐. 보기 뒤에는 은행이 손해본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은행이 그렇게 토요일 날 열어가지고 이득을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번 역시 안 되는 거야. 다시 여기서부터 은행 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3번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지만 이렇게 안 봐도 보기 뒤에는 은행이 손해본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3번 뒤에는 은행은 이득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3번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정답이 4번 아니면 5번 된다는 것까지는 갈 수 있었을 거야. 얘들아 근데 많은 친구들이 4번으로 갔어. 근데 4번부터는 재밌는 게 있어. 4번 뒤에 읽어보자. However 그러나 이래서 그러나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구나라고 친구들이 있는데 봐봐. Faced with loss of customers. 자 직면하는 거지. 오케이 뭐를? 고객의 감소를 직면하는 거지. 그 경쟁업체들은 반응합니다. by opening, 열무로써 또한 토요일에 열무로써 반응한다라는 거지. 자 4번이 절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보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객들은 숫자는 똑같다고 돼 있지. 고객들의 숫자는 똑같은데 은행은 손해를 보는 거지. 근데 4번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고객들이 줄어든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절대로 4번은 될 수가 없는 거지. 됐니 얘들아? 다시 고객들의 수는 똑같은데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고객들의 수가 준다는 얘기잖아.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야. 정답은 5번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자.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가 이제 마무리 짓는 거라 그 뒤에가 그런 내용은 아니야. 은행들은 손해를 보고 고객들은 이득 보는 얘기가 아닌데 이것은 입증되었습니다. 뭐로?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용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야. 자, 은행의 경우를 보자. 한 은행이 경쟁적으로 토요일 날 오픈을 했어. 그럼 다른 고객이 고객을 잃으니까 토요일 날 똑같이 오픈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이득을 보지만 은행들은 비용만 늘어나. 모든 은행이 토요일 날 열면은 굳이 은행을 옮길 이유가 없잖아. 그럼 고객의 수는 똑같겠지. 근데 비용은 증가하지. 왜? 토요일 날 출근하는 직업들 월급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5번 되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3번까지는 은행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였고 4번 뒤에는 고객을 잃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고객이 똑같은데 손해를 본다는 얘기니까 4번까지는 정답이 안 되는 거고 정답은 5번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고객의 수는 똑같은데 손해를 보니까 이거는 뭐다? 네거티브 썸 게임이다 라고 했지.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는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했어. 제로섬 게임은 뭐냐면 내가 이득을 보면은 남은 못 가져가는 거. 둘의 합이 0이 되는 거야. 내가 100을 이득 보면 누군가는 100을 손해를 보는 거지. 근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둘 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둘 다 원가보다 아래로 파니까. 그게 네거티브 썸 게임이라고 자세하게 말하지. 그 얘기를 말하는 지문이었어. EBS 연계 지문이야. 근데 연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은 정답으로 5번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었다. 그럼 이제 이게 체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체화가 되면은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보기 읽었어. 은행 얘기네. 은행이 손해보네. 근데 쭉 보니까 은행 얘기가 없어. 근데 은행 얘기가 예시였어. 아, 은행 얘기가 시작이 되는구나. 일단 3번까지는 그러면 딱 지우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글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문장 삽입을 푸는 빠른 방식이지. 아, 3번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뒤에 뭔가 나오겠구나. 근데 4번 뒤에는 고객을 잃는데 근데 분명히 보기는 고객이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4번은 안 되는 거고 정답은 5번으로 가는 거지. 이게 실전 문제 풀이고.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정말 지금부터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보기가 시작점이라는 걸 명심하고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요 얘기에 대한 얘기가 맞는가 아닌가, 그 뒤에가 요것만 제대로 따질 수 있으면 문장 삽입은 절대로 안 틀리는 거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 5번 되는 거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됐지 얘들아? 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38번을 끝낼 거고, 그러면은 과연 시작점이라는 걸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비연계 문제인 39번으로 가보자. 얘들아, 자, 39번 문제. 지금 정말 선생님이 이 6월달 평가원 해설 강의만큼은 정말 선생님이 영혼을 실어가지고 찍고 있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수능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수능시험장에서는 이런 식의 풀이를 체화시켜야 돼. 그 전에 연습할 때 제발 이렇게 연습하라고. 그 각 유형별로 고민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 건데 그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만 그게 체화가 되는 거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그 고민을 꼭 하라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거니까 이거 봤으면 정말 이렇게 고민하면서 풀어보자. 안 되는 건 질문하면 돼. 고민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그렇게 해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39번도 마찬가지로 보기부터 정확히 한번 읽어보자. 자, 인간은 들어간다. 인간은 발견했대. 이러한 아트, 예술인데 얘가 기술이라는 뜻이 있어. 몰라도 이러한 예술을 발견했대. 어쨌든 간에 뭘 발견했다는 거지. 오케이. 자, 뭘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발견한 거지. 그리고 그들은 발명했습니다. 몇몇 장치들을. 어떤 장치냐면 이것들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드는 장치들을 발견했다는 거지. 됐니 얘들아? 그러면 더 쉬워졌어. 뒤에는 뭐가 나오면 돼? 쉽고 빨라진 장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왜? 여기가 보니까 시작점이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볼 것도 없이 갑자기 뭔가 새로운 게 발명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앞에 보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다시 여기서 발명했다고 나왔잖아? 그럼 인류가 발견하고 개발한 게 시작점이 여기잖아? 그럼 갑자기 뭔가 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거기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이거라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갑자기 뭔가 발명했다는 것만 찾으면 돼. 인간이 발명한 것만 찾으면 된다고. 됐지 얘들아? 인간이 발명한 장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보기 뒤에는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요렇게 딱 잡고 들어가면 진짜 쉽다니까. 자, in fiber process, 섬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the word spinning이라는 용어는 의미합니다. 두 가지 다른 것들을 의미한대. 자, 1번 뒤에가 뭔가 인류의 발견인지 보자. One is the formation of individual fibers by squeezing a liquid through one or more small opening in those cords, spin a rat and letting it harden, blah blah 돼 있지?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형성이야. 개인적인 어떤 섬유들의 형성이야. 바로 이거를 쥐어짬으로써 이러한 액체를 뭘 통해서 한 가지 혹은 더 적은 작은 오프닝들을 통해서 노즐에 있는 뭐라고 불리는 요렇게 불리는, 그리고 이것들을 모함으로써 더 딱딱하게 만들므로써 뭔가 장치들을 발명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1번은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파이버가 무슨 뜻일까, 스퀴징이 무슨 뜻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발명된 건지 아닌지만 보면 된다고. 1번 안 되는 거지. 2번 뒤에 볼까?
spiders and silkworms라는 거, 누에와 어떤 거미들은 have been spinning fibers. 자, 돌렸습니다. 뭐를? 섬유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에. But 그런데 화학자들과 어떤 엔지니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from 그들로부터 only about 단지 딱 한 세기 정도 전에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지. 아직은 얘들아 뭐가 안 나왔어? 알게 되었다는 나왔지만 거미와 누에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건 나왔지만 이게 새로운 장치가 발명된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2번도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바로 문제풀이라고. 새로운 장치가 나와 있어야 돼. 보기가 시작점이니까. 자, 3번 뒤로 가보자. 봐봐, 이거다. In the other kind of spinning. 다른 종류의 스피닝에서 때때로는 이렇게 throwing, 던지는 거라고 불린데 뭐 하기 위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뭐와의? 그러한 first, 첫 번째 종류와의 2개 또는 더 많은 섬유들이 꼬인다라는 거야. 꼬여진다는 거지. 함께 뭐 하기 위해서? 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꼬여진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발명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절대로 뭐에 관계없이 안 되는 거야. 새로운 장치가 무조건 나와야 돼. 왜?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4번 뒤로 가보자. 자, 이건 뭔지 몰라. This step 나와 있지? 스핀들과 이런 고대 얘네들은 예시입니다. 어떤 예시냐면 that were replaced. 대체되어졌대. spinning wheel로 대체되어졌대. 그러한 예시래. ancient distaff와 spin들이 바로 예시라는 거야. 대체되어진 예시야. 이걸로 대체가 되었대. 얘가 얘로 바뀌었대. 얘가 발명된 거지. 중세시대에. 끝! 정답 몇 번? 4번. 새로운 장치가 시작된 게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면 발명되었다가 나오고 이게 이걸로 바뀌었다가 되는 거잖아. 정답은 4번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시작점을 알았을 때의 강점이야. 너희들이 앞에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다, 새로운 장치가 나왔다 이것만 찾았으면 됐어. 정답은 4번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보기가 시작점이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듣지 얘들아? 이렇게 하면 끝이다. 오케이. 그래서 4번 뒤에 얘네가 이걸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아, 장치가 개발된 거구나. 그니까 정답은 4번이겠구나. 끝. 오케이. 5번 뒤에 한번 읽어보자. Later, 후에는 뭐가 온 거냐면 바로 이게 도치거든. 스피닝 제니가 발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워터 프레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명 다 되었습니다. 스피닝 머신이래.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돌리는 머신이래. 바로 되었던 거지. 뭐가 상징이 된 거야. 산업혁명의 상징이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명되었다는 거지. 자, 처음에 고대 여기에서 얘로 바뀌고 얘네들이 이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발명됐다라고 시작하는 데는 여기가 되는 거지. 정답은 무조건 4번이라고 보는 거지. 이게 문장 삽입풀이의 핵심. 딱 느껴지니? 빈칸 문제를 풀 때와 글의 순서와 문장 삽입을 풀 때 선생님이 포인트를 전혀 다른 곳을 짚고 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니? 글의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지시사와 같은 소재에만 집중을 했고 문장 삽입을 풀 때는 시작점에만 집중을 했어.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그 지점이 어디일까? 라는 것만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각 유형별로 내가 봐야 되는 포인트를 짚고 그 포인트를 고민하는 연습을 문제를 풀 때마다 해야 시험장에서는 체화가 되는 거고. 제발 부탁이야. 내가 계속 이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고민을 안 해. 그냥 영혼 없이 읽다가 만단 말이야. 그러면은 백날 풀어도 안 달라져. 첫 문제를 풀어도 다를 게 없어. 왜? 이런 걸 고민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고민하는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시험장에서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 제발 부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답이 몇 번? 4번이라고 보는 거지. 됐지 얘들아? 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문장 삽입 그리고 글의 순서 문제풀이를 끝낼 거야. 지금 아주 자세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지금 해설 강의를 찍고 있다. 오케이? 선생님 마지막으로 41, 42번 단일 장문 어려웠지 얘들아? 사실은 근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거든?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42번 빈칸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주제다라는 것만 명심을 하면 빈칸 문제 풀듯이 근거만 잡으면 끝나는 거였거든? 그럼 이거는 과연 어떻게 풀면 되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일단 간접쓰기 문제풀이 확실하게 정리 끝내고 복습한 다음에 앞으로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고민해봐야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이랑은 또 단일 장문 문제에서 다시 보자.